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4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성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한수성 저렇게 말하시니까 전에 저희 얼블로의 얄 작가님이 본인 이제 처음에 본인 거를 듣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할아버지 같다 하시고는 2부 시작하면서 되게 발랄하게 안 귀여워? 이러면서 너무 화낼 뻔했거든요. 그래도 한수성님 하신 거 아니네. 역시 괜찮나요? 좋네요. 또 아주 좋아요. 또 조용한 관정 또. 이렇게 뚜레를 뚫어 조용히 이렇게 뚫어줘야. 저는 언어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요즘 어쩐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나이가 드신 거 아니신지. 맞아요. 예, 띄엄띄엄 하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유흥했을 때 뵀을 때보다 뭔가 초췌해지셨다. 사는 거 힘드신가 보지 뭐. 대표님 뭔가. 초췌해졌다고요? 제가 요즘에 그쵸. 우리 융 한참 됐죠. 네. 비정기적인 잠시 한 달간 제가 좀 뭐라 그러죠? 언어의 소멸. 언어가 소멸됐어. 그렇게 되었다. 본인의 그걸 여기서 물어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빴다. 뭐 이렇습니다. 바빴다로 퉁치겠습니다. 파편화된 언어. 생각도 안 나고.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했나 봐. 늙으면 죽어야지. 이래서 저는 옛날 어른들 같지 않아요. 트럼프 시대를 살기 때문이라고 이 일본 여성분이 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듣기 위해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후원을 받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좋아요. 정모하신 3분, 여사친을 포함한 4분 네.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 후원, 구독 뭐 다 눌러주시고요. 근데 저희 알림 궁금한 설정도 게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문세님이 30분대에 광고가 몰려있다 그랬잖아요. 안으로? 유튜브 제 데이터를 좀 봤어요. 정확하더라고요. 유튜브 데이터가 진짜? 이 동영상은 최대 30분을 넘길 수 없다. 굉장히 그렇게 제일 많이 듣는 구간이 제일- 거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 광고가 몰려 있는 거기는 거지. 거의 끝까지 30분 정도까지 쭉 듣는다. 그러니까 그 과학인 거야. 30분에 몰려있다는 게 문세님 말씀이 맞았구나. 30분 정도는 보고 이제 좀 기니까 끊어서 들으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30분 정도까지가 많은 분들이 30분 정도까지. 그래서 유튜브가 다 앞에 몰려. 반도 못 듣는 건데. 아니면 나눠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다들 생활이 있으시니까. 출근하면서 듣고 또 퇴근하면서 듣고 그런 거죠. 뭐 저희가 그래서 한 번에 쭉 듣는 건 어쨌든 30분 구간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광고가 몰려 있다. 과학이더라고요. 유튜브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 빅데이터에 기반한. 네,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런 걸 보는데 좀 제가 디디해가지고, 사실 디디하다기보다 나는 좀 그런 거 찾아보는 게 요즘 피곤하거든요. 굳이 싶잖아요. 네. 솔직히. 옛날에는 우리 아날람 초창기 때 되게 열심히 봤어요. 구독자 몇 명이지? 어디 이럴 수가. 다운을 아니 이런 나라에서도 들으셔? 막 이런 거 그런 있잖아. 거.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나라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냥 태만해져갖고 뭔가 예전에 왔을 때는 색채감이 느껴지셨는데 두 분에게 무채색이죠. 요새는 무채색이에요. 심지어 색깔 있는 옷을 입고 계신데도 근데 묘하게. 그래도 무채색은 색이 있는 거잖아요. 다행이네요. 투명하지 않아서. 색이 없진 않아서 다행이네. 아직은 색이 있다. 소멸은 여러분이 내시는 거 아닌지. 네. 언어만 소멸되지 않고. 근데 오늘 우리가 금요일이라서 더 그런 거. 한 주가 너무 힘들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쟤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고. 빨리 놀고 끝내고. 저는 뭐 어제 한 9개월 만에 회식을 했어요. 회사에서. 진짜 예전에 우리 했던 표현이 있어요. 간에 죄를 좀 지었더니. 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저는 간에 죄를 라고 짓는... 제가 이렇게 저를 하고 싶지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늘 요새 얼굴 때 늘 이래요. 네. 저도 요새 간에 죄를 짓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 시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 많이 컸다. 아이 그럼요. 아기 때부터 많아서. 그럼요. 진짜 교복 입고 다닐 때부터 보셨는데. 어휴 깜짝이야. 술 먹는다는 소리. 애들이 술 먹더라고. 어휴 깜짝이야. 자, 우리가 언어의 소멸을 들어봅시다. 다들 언어 소멸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소멸된 언어를 어디서 찾나? 미치큐 캐큐차니. 지난 시간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왜? 로 끝났나요? 망했다. 망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휴. 지난 시간에 실제 소멸까지 다뤘었어요.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정보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하기 쉬워진다. 근데 이 정보 조작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정교성은 떨어지는데 교묘함만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음. 대해서 이제 가쿠타니가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 사실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말, 언어, 우리가 쓰는 것들을 이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챕터에서는 세계대전 당시에 무솔리니랑 히틀러가 어떻게 국민들을 선동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 사실 갈 것도 없이 트럼프의 예시를 가장 많이 들어요. 여긴 진짜 빡쳐 있어요. 잠깐만. 예를 들어 트럼프는 미국 헌법이 아니라 자기, 나에 음. 대한 충성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큰 이익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가쿠타니가 말하길 트럼프는 언어를 실제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조합해서 사용을 한대요. 예를 들어 자유는 노예 상태다. 뭔 말을 하는지는 음. 모르겠단 말이죠. 전쟁은 평화다. 전쟁이 어떻게 평화가 돼요? 그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네. 표어잖아요. 그 나라에 그쵸. 그런 식의 OL류의 요술을 부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지는 힘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짜 뉴스라는 단어만 봐도 뉴스라는 신빙성 있게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그것 자체가 가짜다라고 말함으로써 뉴스 자체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언론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조사 역시도 굉장히 가치 판단적으로 교묘한 말을 써요.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이 무지한 피해자이고 이것들은 다 나를 모함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왜곡하는 방식이 트럼프까지 갈 것도 없이 네이버 댓글창을 볼까요? 전 진짜 댓글창 안 보거든요. 그런 뉴스 미디어 네. 댓글창은 진짜 혼파망이라서. 근데 모두가 다 이런 식의 어법을 쓰고 있어요. 음. 댓글창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전에도 한 번 정도 언급했던 건데 이게 모듈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뭐 지성인이 됐든 이런 트럼프 같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가 어떤 개념을 말해.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있다.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짜 뉴스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런 게 아니라 가짜 뉴스라는 것을 모듈로 이제 머리에다 딱 끼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식이나 방법론에 대한 정교한 검증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약간 팩트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진실을 보도했는데 사실은 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의도와 상관없이. 근데 이게 뭔가 보도했는데 사실상 좀 팩트가 틀려서 좀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틀린 뉴스와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뉴스를 통틀어서 둘 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그거 다 통쳐서 그냥 가짜 뉴스라는 모듈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페미 묻었네. 이것도 사실은 페미니즘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그들끼리도 서로 다투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지류라든가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냥 퉁쳐서 지금 한국의 게시판 상황은 페미 메갈 워마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인 거예요. 거긴 여자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그 이런 류의 말들을 그냥 모듈로 끼우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맞아요. 그래요.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동진 씨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진 씨가 어떤 영화 평론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친구랑 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한 24시간 안에 약간 특히 중년 남성이 주로 여성보다 약간 왜 좀 맨스플레인 같은 류의 아는 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시판을 한 24시간 안에 모니터링을 하면은 같은 단어를 자기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 친구를 해봤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그러이러해서 그러이러하는데 그 정확하게 그 워딩들이 대부분 모듈처럼 거기서 갈아 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옛날 같으면 그거는 이동진 평론가 얘기했잖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하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고 그게. 약간 그걸 저 의혹이 있다가 친구랑 실제로 실험을 해보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약간 소름. 정말로 내 얘기라고 믿고 있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뭐 저작권은 이동진에게 저작권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냥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맞아요. 그게 내 생각이야. 내 거라고 이제 내 안에 입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뭐 그 영화가 뭐야? 재밌었어? 설명 좀 해봐 하는 순간 그런 생각을 전유해서 얘기에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그대로 나를 음. 스루해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이건 사실 개념이 좀 두 개가 두 개가 다르죠. 다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저는 그렇게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 뭐 가짜 뉴스, 전쟁 평화, 뭐 이런 류의 단어들을 무분별하게 살포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그쵸. 지지자들 중에 그렇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갖고 쓰는 거예요. 이민자에 대한 박해를 멈추세요라고 하는 순간 입진보, 힙스터, 내 민주당 힙스터 잘 알았고요. 뭐 이런 거. 가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번에 썼던 단어 하나 있잖아요. 피해 호소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운동권에서 나온 방언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많이 폄하한 거고 그게 그 말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 사람들 안에 모듈화된 채로 예. 낀거 넣어져 있던 게 툭 튀어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피해 호소인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맥락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제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생각이 같다 안 다르다를 갖고 그 단어를 갖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든다면 사실 그 말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얘기가 좀 달라질 부분인데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들이 맥락이나 그 개념들은 이제 싹 사라지게 되는 그 부분들이 트럼프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의도적으로 쓴다고 할까?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마침 그 개념이 괜찮냐고 쓰는 것까지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쓰잖아요. 알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죠. 혹은 모르는데 알고 싶지 않아. 트럼프 아니라도 수많은 언론들이 또 하는 짓이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데 왠지 느낌이 비슷해. 그럼 써버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내부자들이었나요? 거기서 보면은 그 백윤실 쌤이 연기했던 그 역할에 그 사람이 언론사 편집장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왜 단어 몇 개로 이 어떤 것을 주장처럼 들리도록 만드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호도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전 사실 요 부분 책에서 요 부분 볼 때 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이 언어의 소멸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쓰면 권위라도 세워주든가, 저분은 좀 배우신 분이라든가 경청해야 될 단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권위는 다 해체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이게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분위기라든가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선언만 있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쟁은 평화다라고 했을 때의 논의는 제 생각에는 평화가 뭘 뜻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말 그대로 선언만 남으셨다라는 거는 그 언어의 뒤에 서로가 이해하는 것들을 확인할 과정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것 자체로. 그리고 각자가 이해한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상태로 대화를 하려고 하니 이것은 대화가 안 되는 네. 거죠. 네. 언어가 소멸되죠. 소멸. 네. 그리고 언어가 소멸된 상태에서 서로를 소멸시키려고 싸우잖아요. 맞아. 오늘 의도치 않게 계속 한숨이 나는 방송이 되고 있어요. 이러려고 갖고 온 책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쨌든 가쿠타니는 정보화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현대 네. 사회를 모두가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두가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결국 현대 사회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보 속에서만 갇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50년대 산업화가 일어난 이래로 사람들끼리 갈라치기, 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도, 그러니까 이전의 농경 사회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신뢰를 잃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속 욕구를 채울 방식이 사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라는 개념도 무의미해졌고 그렇다고 예전에 농경 사회처럼 우리가 같이 가족이 농사를 담당하는 짓나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 이렇게 유대 관계가 강한 것도 아니니까. 뭐 종교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인 인간의 소속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랑 취향이나 가치관이 같은 이웃, 교회, 사교 모임, 심지어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충족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결과로 결국에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거나 교류할 장은 해체가 되고 나와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끊임없이 교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지금 미국 쪽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일종의 부족주의라는 말이
저희가 지금 마르크스 민족주의라고 있는데 그걸 더 쪼개가지고 부족주의로 갈라지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유명한 극작가인 아서 밀러조차도 가쿠타니가 인용하기를 내 주변엔 아무도 부시 지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시가 대통령이 됐냐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 극작가마저도. 여기에는 우리 또 이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심지어는 정치도 아니야. 우리 K-팝 팬이 했던 명언이 있죠. 우리 방송에 이미 체감 드립하지 마라. 그치 맞아요. 네. 아 역시 K. 체감 드립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지. 내 주변엔 에이핑크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에이핑크 1위에 이거 조작이야. 차트에 어떻게 1위야. 체감 드립하지 마라라는 말로 이미 그 상황은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 이 그러합니다. 통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맞아요. 어떻게 또 그런 말을 또 생각을 해냈을까?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최초에 그 말을 썼을 거 아니야. 대단해. 체감드립. 그렇기 때문에 체감 드립이란 말 이후에는 그 말이 사라졌어요. 내 주변엔 뭐가 어쩌고가 없는데 없는 거지 이제. 차트에 왜 제가 1위야 이거 조작이야 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체감 드립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수집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거든요. 네. 엑소 팬 게시판에 가면 엑소 좋아하는 애들 많은 거 보일 텐데 맞아요. 그러면서 가쿠타니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원초적 본능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남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성으로 응대하기보단 감정으로 먼저 응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니까 사실. 네. 근데 사실 울컥이 먼저 가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라는 그 관용적인 어구를 들었을 때는 충분히 우린 합리적으로 논박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감정에 의해 호소한다라는 이 가쿠타니의 말은 흥미롭게도 이제 조너선 하이트라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프로세스를 다룬 학자가 있거든요. 네. 도덕 연구에 대해서 그 바른 마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인간의 도덕 판단과 가치 판단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라고. 바로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했던 피해 호소인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 그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바른 마음도 다룰 계획인데 가쿠타니의 이야기가 어쨌든 저는 그 바른 마음이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명료한 얘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말은 정말 사실 저 스스로도 공감해요. 뭐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 그 지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고 이게 뭐 길게 읽기 싫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링크 걸어놓은 그 기사의 제목만 네. 딱 보고 또 이러네 이러고 솔직히 그 기사에서 심지어는 클릭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런 얘기했네. 이제 이러면서. 기사와 다른 제목을 다는 기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만 보고 욕하는 거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나랑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신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나랑 뭔가 좀 느낌적 느낌으로 결이 비슷하다 싶으면 그건 굉장히 급하게 그래 그럼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맞아요. 어떤 내가 뭐 명사 뭐 인플루언서 뭐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일단 조금 더 성급하게 당연히 그 맞는 말이지 해놓고 뭔가 조금 반대적인 말을 하면은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단 또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그 통찰이 대단하다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잘 맞아요. 해놨잖아요. 뭔가 뭐라 그러지? 지성보단 감정으로 반응하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길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사회과학에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어떤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인문학도의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고 SNS를 하다 보니 갑자기 깨달았어. 심리학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또 이 사람이 주의력 결핍이라는 챕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웹의 데이터 양이 엄청나잖아요. 정보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뭘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고 선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웹에서도 어쨌든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자료들이 검색 순위 최상위에 오르고 자극적인 것들이 이제 최상위에 오르는데 그것들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 클릭되어지고 많은 뷰와 조회수를 기록하다 보니 결국에 그 많은 세계의 정보들 속에서도 그것들만이 주류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쿠타니가 이 사람들의 어떤 정보의 최상위에 노출시킨 대표적인 예로 그 미국 대선, 러시아 게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감정적으로 호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챕터 중간마다 되게
다루다가 특히 챕터 10 거짓말이라는 소방호스 프로파간다와 가짜뉴스 챕터에선 아예 이것만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당시에도 어쨌든 프로파간다가 있었잖아요. 네. 네. 나치에 의해서. 근데 러시아 게이트에서 러시아 정부가 보여준 방식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의혹으로 나왔던 음. 러시아가 지금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네네.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됐던 그 네. 16년 대선에 네. 개입을 그리고 했다라는. 이제 요거 확장돼서 유럽의 다른 대선 그러니까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그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갸우뚱해요. 러시아 저 러시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을 나라인데 싶잖아요. 미국에 가서 뭘 개입을 해. 그러니까 러시아 첩보원이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사실은 러시아 푸틴의 부하여서 이런 것도 아니고 뭐야 그랬더니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갸우뚱했다가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됐던 게 SNS로 가짜 러시아의 그 공작원들이 우리로 치면 사실 있잖아요. 우리 십자군 알바들. 아 옛날에 네. 시발단. 시발단.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인터넷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은 아예 그 어떤 조직적으로 그 목표를 위해서 가짜 미국인 계정, 미국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수없이 만들어 서로가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때 당시 이제 클린턴 쪽을 맞아요. 네. 대한 그런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죠. 그래서 그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 망해라 이거죠. 미국 망해라.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화시켜야 러시아와 중국의 그 어떤 그 영향력들이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문세님에게 들으시고요. 어쨌든 이게 왜 시작이 그러니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016년 당시에 그 대선 막 할 때 클린턴 쪽에 민주당 그 비밀 메일 같은 게 메일이 맞아요. 해킹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 유출됐었어요. 메일이 해킹이 돼서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그때 러시아 그 해커들이 한 짓이다라는 것보다 발단이 돼서 근데 그때 요건 작았는데 이렇게 캐맥해서 점점 이제 커진 커진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럼 그로부터 계정 몇 개 탈취했다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비방하는 뉴스도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을 비방하지 않는 뉴스도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신빙성이 어. 생기니까. 그 양쪽으로 붐업을 시킨 거예요. 음. 둘 다 가짜 뉴스인 건 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힐러리 클린턴 그린피스에 돈을 투척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반대 힐러리 클린턴 사실은 알고 보니 그린피스로부터 뒷돈을 받아. 그러면 이게 사실 원래 그린피스에 아무 관계도 없는 뉴스인데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방금 생각나서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두 개를 해버리면 실제로 그린피스랑 뭐가 있긴 있나 보네가 생각이 돼요. 그린피스 뭐 지구 구한다더니 저기도 뻔하네. 뭐 이렇게 같이 역시 진보끼리 또 내로남불 또 오졌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 그러면 그래도 그린피스랑은 뭔가 만나게 아니 그린피스랑 제가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옛날에는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연기가 나랴라는 나랴. 했는데 요즘은 진짜 난단 아니 때 말이에요. 굴뚝에 연기가 어. 나요. 요즘 세상은 정말 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링크 공유 그리고 새롭게 리트윗을 하면서 그걸 또 다른 계정이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퍼가는 이 방식이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저희 아날람 페이지를 어떻게 홍보해 볼까 하다가 디지털 마케팅 홍보 이런 강연을 들으러 갔거든요. 정확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의 그 방식과 굉장히 그렇다고 그 쪽이 무슨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포하고 그것을 그들끼리 다시 또 리트윗하고 재생산해내고 그걸 해낸다는 거. 근데 거기에 좀 더 이제 단지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재해석해서 호도한다. 증폭한다라는 이제 면이 추가가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에서 게다가 요즘에는 웃긴 게 그때 작년에 이제 그 강의를 들 때 느낀 건데 데이터가 되게 즉각적으로 나와요. SNS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겠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에게 도달했는가 숫자가 나와요. 이 뉴스가 이 얘기가 내가 지금 쓴 지금 포스트가 지금 24시간 만에 내가 올렸더니 이건 사실 뭐. 트위터 애널리틱스만 봐도 네. 그렇죠. 몇 예. 명에게 노출됐는지 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니까 전략을 세우기도 더 쉬운 거예요. 잠정 수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수치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을 어쨌든 간에 조작을 했다라고 의혹인데 이젠 거의 제가 보기엔 기정사실이 사실이죠. 네. 된 의혹이라 거죠. 쓰고 예. 사실로 읽고. 그러니까 가쿠타니는 그러면서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연극 연출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현대 러시아가 벌이는 이 선전의 대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방식, 그러니까 수르코프식의 조작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체제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를 지지하는 세력을 또 한뭉텅이로 만드는데 또 반대로 이런 인권단체가
서방의 도구라고 비판하는 음. 친정부 인사들을 또 한 무더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애들 무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얻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편과 손잡음으로써 혼란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 혼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혼란이 또 무엇을 파생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광범위한 허무주의, 그러니까 무의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혼란들 속에서 그래서 뭐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염증 느끼는 것처럼 정치인들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네, 다 더러운 새끼들이야 뭐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드는 뭐 그런 것들. 그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굉장한 자극, 남의 고통으로부터 어쨌든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무리로 변모하게끔 하는데 이거를 샤덴프로이데라는 어떤 용어를 빌려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덴프로이데가 이제 남의 고통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우리 고소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잘됐다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지칭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국말 중에 잘코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처음 봤는데 이 단어 자체 뜻이 그래. 미운 사람이 당한 불행한 일을 고소하게 여김.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줄임말이 아니라 그냥 단어예요? 단어예요. 잘코산이. 아. 순우리말.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거 사실 들으시는 분이 아니 그 양극단이 그래서 혼돈을 줘가지고 그럼 이미 사람들이 혼돈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 나는 어떤 A라는 정치인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이런 전략을 썼다 이거야. 혼돈을 느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A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건 거죠. 트럼프라든가 푸틴에게 적용되는 건데 사람들이 혼돈이 돼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정치인놈들 다 쓰레기야라고 할 때 바로 그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명한 얘기만 하는 사람, 트럼프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 맞아요. 제조업을 미국으로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 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줄 밑에 설명하려면 몇 페이지의 논문이 필요한 얘기를 굳이 한 줄로 축약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복잡하게 조작해서 가장 명료한 정보 한 줄만을 남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맞아요. 네. 이도저도 모르겠어 할 때 선명하게 탁 던져주면 정말 저긴가 보다 그죠. 싶게 만드는. 왜냐면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심플한 게 뭐가 좀 유효하냐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등을 탁 긁어주는 기분이 들거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가쿠타니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허무주의를 사람들에게 발생시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어버린다라고 해요. 나와 관계없는 결과에 대해서 무심해진다. 그러면서 샤덴프로이데를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가 반복되듯이 나의 결과, 내가 수집한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초래될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랑 뭔 상관이야? 가 되어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랑 같은 정보와 사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척만이 남게 되어버리는 현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물타기라고 표현되죠. 왜냐면 그런 거죠. 여성에 대해 얘기했더니 남자인 나는 라는 식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이런 그쵸.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안건이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부동산이 중요하면 그럼 뭐 나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뭐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타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가 중요한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래서 뭐 가쿠타니가 인용한 예는 이제 미국의 공개된 기밀 문서에서 미군과 접촉했을지도 모르는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의 이름이 그 문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거를 위키리스크에서? 위키리스크가 밝혔다. 음. 근데 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는 동시에 너네 그런 걸 함부로 공개하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의 지금 생명이 위험한데. 근데 사람들은 사실상 그 문서에 남긴 글자로만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선 그 결과값에 대해선 무심하다. 어쨌든 새로운 허무주의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의 대변인 마이클 앤턴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대변인이 퍼블리어스 DC 어스머스라는 가명으로 2016년도에 미국 대선 유권자들의 처지를 2001년 9월 11일에 추락한 비행기에 탄 승객의 처지에 빗대는 기사를 썼대요. 9.11 사태에서 그쵸. 그 비행기에 빗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비행기 조종석을 차지하는 행위에 빗댔다라는 거예요. 조종석을 차지해라. 아니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또 샌디훅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살해돼서 슬퍼하는 부모들과 그 사건을 두고 이제 거짓말하는 애들은 여기나 거기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들을 고발했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퍼부어지는 것도 이 허무주의의 결과값으로서 우리 사회에 드러난 단면이다. 사실 이건 세월호에 대입해봤을 때 저는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싶어요. 그거는 너무 뭐 근래의 것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쿠타니가 묘사하는 허무주의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타인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같이 경험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쾌락을 느껴버리게 된 어떤 세태를 굉장히 지적하고 있고 이런 현대 사회의 풍경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해요. 그러니까 가쿠타니의 말에 따르면 해체주의는 그저 허무주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는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가능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성찰이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저널리스트랑 역사가들의 어떤 고민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세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낡은 전통을 타파하자 라는 반권위주의의 학설이었다면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러니가 사회를 너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가쿠타니의 표현을 빌리면 폭로하는 위선을 대체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관한 한 대단히 쓸모없는 본질적으로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이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를 물타기하는 그 로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 기준으로는 좀 오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했다. 가쿠타니가. 근데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했다기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왔던 논의를 자기식으로 전용해서 쓰는 그 쓰임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틀렸다. 오직 원웨이 진실만이 존재할 뿐인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전용되고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 근데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사람들이 지금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다고 했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가져다가 쓰기만 바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긴 다음에 아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라는 반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행간에 이런 느낌까지 좀 받았어요. 읽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칼은 중립적인 건데 왜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한테 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성인이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엘리트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사실 안 된다라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분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이런 거를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 약간 근데 이걸 맞아요. 엘리트주의로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는데 그걸 이제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그 얘기를 이 지금 방금 말한 우리 지금 가쿠타니가 비판했던 모든 애들이 아마 이렇게 비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트주의를 내세우는 서구의 전형적인 진보 힙스터의 엘리티시즘 잘 받고요가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닌데 이분의 말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시지만 행간에는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어린애한테 칼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칼을 누구나 다 그러니까 왜 그 옛날 저기 그 볼링포 콜럼바인처럼 총기를 월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다 칼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이 칼을 아무에게나 휘두르는 것이 그때는 총이었다면 지금 SNS상에서 언어죠. 그 언어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이 지금의 옛날에는 문맹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볼링포 콜럼바인의 총기 난사의 SNS적 언어 버전? 이라고 봐야 될까? 맞아요. 누구나 다 무기를 산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발포할 장소를 아무데나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SNS에.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볼링포 콜럼바인은 오프라인이니까 학교에서 총 난사하다가 한 몇십 명 정도 끝나는데 SNS니까 이게 전 지구적이다 이거죠. 맞아요. 총알을 한 방 장전했더니 갑자기 이게 뻥! 내 총알이 다 돼도 다른 애들이 다 리트윗이라는 혹은 공유라는 물건을 통해서 다시 장전을 해주죠.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작가님이 최근에 그 악플러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었어요. 본인의 악플러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자기가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또 그분이 또 그 정식 재판을 요청을 해서 재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 사건은 제일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건 제일 뒤지 하고 막상 가봤더니 자기보다 앞에 있던 사건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누굴 찔렀네, 누가 뭐 사기를 쳤네 이런 일들인데 자기는 온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일어난 거는 그만큼 중요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게 재판이 뒤로 밀려 있구나. 그 말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사람을 칼로 실제 찌르면 그 칼로 찌르는 거지만 악플은 수만 개의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거랑 똑같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꼭 악플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이 수많은 그런 가짜 뉴스와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들 그것도 뭐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늘을 쥐어주지 말아라. 라는 음. 게 이분의 행간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숨기려고는 했지만 이분이 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좀 과격하게 요약하면 음. 이거죠. 아까 우리 일부에서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인데 나는 게이가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 말을 과감하게 대꾸하지 말고 음.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가뿐하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영향력 있게 받아들인다. 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틀린 말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조차도 너가 왜 틀렸냐면이라고 대꾸하는 게 근데 이분은 약간 좀 거기에서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개소리일 뿐. 그걸 왜 대꾸하고 앉아있냐. 그럼 왜냐면 이런 식인 거죠. 그걸 반박하시는 분들조차도 공유한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공유하고 그 위에 이런 글을 써지르는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퇴보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또 하나의 의견을 덧대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그것도 이분이 보기에는 문제적인 현상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같이 퍼뜨리는데 동조를 맞아요. 어떤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애들이 뭐 떠드는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물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게 필터링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필터링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의견이 n분의 1로 가치를 갖고 같은 무대에 올라오니까 이게 물론 내 자식이 저기 동네에 스케이트 대회에서 우승한 거랑 김연아가 금메달 따는 거는 나 입장에선 같지. 귀중한 일이지만 그걸 막 리트윗해서 왜 김연아만 그거요? 내 애수기를 리트윗 좀 해줘요 여러분. 이러니까 문제라고. 엘리트주의, 한국체육은 엘리트주의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맹률은 떨어지는데 요새 문해율이 맞아요. 그 난해를 하는 거잖아요. 난독률이랄까요? 이런 게 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글이 진짜 함의하는 거를 똑바로 그거를 딱 지적하거나 내가 그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 그것도 참 큰 영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 책에서 할 말이 많으면 그 개념만을 갖다 쓰기 바쁘다 보니까 그 개념의 기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그 디테일하게 쓰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스루하고 지나가는 거. 근데 네. 꼭 뭐 어려운 어떤 글이 아니라도요. 어떤 글에 대해서 이 문해율이 확실히 좀 요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도 방금 제가 말한 게 그런 비스무리한 오류 느낌의 문장들이 좀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 등장하는 그 보수 우파들의 약진 있잖아요.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뭐 프랑스의 마리 르펜이라든가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이제 그런 류의 그런 인간들을 가리켜서 아마 구미에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신볼셰비키라고.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볼셰비키. 그러니까 이분들을 미국인의 시선에서는 그 소련은 독재, 1984 선전과 그 대중을 기만해서 선동하는 그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가 좀 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볼셰비키가 들으면 우리 문세님 들으면 울 얘기를 해. 뭐라고 화내실 말씀을. 왜냐면 르펜이 볼셰비키라니요라는 말이 이제 이거 진짜 왜냐면은 이걸 조금 보편 설명하자면 뭐 이건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볼셰비키의 어쨌든 그 대중 선전 전략은 어쨌든 그것이 근대 국가의 평화적인 상시적 민주주의 상태라보다는 내전 상태라고 정의한 상태거든요. 이건 이미 부르주아의 내전 상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쟁 상태에 돌입한 사람에게의 살인의 윤리와 그쵸. 일반 우리 지금 남한 평시를 사는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살인의 윤리라는 게 다른 건데 살인을 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스탈린 이후에 이제 소련 후기로 소비에트가 이제 망해가면서 당연히 퇴색된 것도 맞고 정보 제한하는 그런 전제국가화가 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 말들을 모두 퉁쳐서 선전선동에 능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서의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 볼셰비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좌파들이 울죠. 좌파들 울고 잘 나가다 왜 이러실까 이런 느낌. 좌파들 살짝 울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이 미국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언어를 이 미국인 약간 그러니까 맥락을 갖다 써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장마리 르펜이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n분의 1의 의무를 지고 짊어진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런 식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전시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사람이 그런 방식을 도입하려 했던 것과는 결에 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를지언정 혹은 같을지언정 그 이제 그걸 해줘야 되고 왜냐면 이분이 쭉 예를 든 걸 좀 약간 옛날 2차 대전 시대 얘기를 좀 종종 하시다 보니까 이분 말을 이 맥락 역사를 잘 모르신 분이 이 책만 읽으면은 히틀러, 스탈린, 볼셰비키가 같은 사람이에요. 한 줄. 아 여기다 더하지. 르펜, 트럼프가 한 줄이에요. 이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죠. 독재자도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오히려 김정일, 김일성에 가깝거든요. 대중을 기만하여 자신의 사유에 편취하려고 했던 인간, 독재자, 뭐 가다피, 뭐 후세인 이런 거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하고 기만해서 그럼 뭘로 나가려고 했는가? 레닌은 공업화를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에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얘기인데 그걸 다 쏙 빼고 선동하고 기만했으니 라는 식으로 해서 전 거기까지는 그냥 오해일 수 있다 설마 했다가 물론 이분이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 이 장마리 르펜 및 기타 여러 가지 그 우파들을 가리켜 서구에 나타난 우파를 가리켜 신볼셰비키란 말을 썼을 때 이분조차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약간 당황했어요 진짜. 선생님. 선생님 저기 잠깐만. 본인께서 본인의 그 예를 만드는구나. 내 기꺼이 한번 내가 얘가 돼주겠노라. 그래서 약간 왜 옛날 유럽 2차 대전 그 후에 유럽 지성인들의 그 왜 뒷담화 말 있잖아요. 천박한 아메리카의 한계란 이런 것인가. 역사가 짧은 미국인의 한계란 이런 것인가. 또 한 겹의 혐오가 또 등장했다. 이게 읽다가 보면 어랏하는 순간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 마르크스 그 강의를 쭉 듣다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슬쩍 약간 덜컥하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1세계 미국인 시민으로서 백인? 태어난 미국 중심주의 그리고 그게 왜 후쿠야마 이후에 네. 냉전이 종식돼서 자유주의가 이겼다라는 사관 속에서 진보 진보. 지식인으로서 성장한 사람의 역사는 진보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했다, 우리 이겼다.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미국이 이렇게 가서 될 일이냐. 요 사관 러시아 안에서는 놈들 같이. 조금 될 일이냐. 그러니까 근데 레닌이 보기에 푸틴은 개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걸 가렸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전 뭐 다른 건 둘째치고 그 뉴 볼셰비키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냈는지 이건 좀 심하다. 아마 이분이 맞아. 만든 조언은 아닐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이분이 만든 건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이분조차 그거를 이런 검증할. 식으로 써서는 될 일이냐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걸 검증하기엔 다 비켜. 씨. 근데 멍청한 좀 애들 다 비켜.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진짜 많이 나 계세요. 책에서. 그래서 왜냐면 뉴 볼셰비키란 말은 그렇게 좀 진짜 이건 정말 역사의 실종이에요. 그쵸, 맞아. 역사가 실종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식이면은 우리 왜 농지 개혁할 때 농지 뭐 몰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독재 전제주의 국가 봉건으로의 회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그런 게 이 선생님이 각수한 선생님이 55년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그쵸. 모든 걸 다 지금 겪고 오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부터.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아무리 만들어진 단어라도 본인이 큰 의심 없이 어떻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55년생에서 좀 힌트가 왔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후, 그러니까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가장- 겪어본 적 없는 전후에 부흥됐을 때 최고의 호황기의 1세기 시민이고 그쵸. 거기다 배운 엘리트로. 배운 엘리트로서 1세기 시민이고 미국 시민.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흔히 말하는 68세대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68세대 55년생이니까 68세대 그 미국의 특히 그 세대라고 히피의 그 세대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 뭐 약간 여기까지 이제 익스큐즈 되는데 어쨌든 다른 건 제가 아쉬움이 있으셨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뉴볼셰비키는 버튼 눌린 사람이 많을 것 같더라고. 이건 좀이라는 약간 그런 약간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새겨들을 건 새겨듣고 약간 걸러들을 건 그쵸. 걸러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 책을 읽을 때 제 생각에는 약간 덜컥거리는 지점이 그 이분조차도 그런 화가 나 있다 보니까 그런 언어의 기원을 조금 호도해서 살짝 맥락을 거세하고 쓰는 부분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지적 안 하고 제 이 책에 대한 평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가쿠타니 말에 의하면 쓰레기 학문이다 이거지라는 식으로 오독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된 거네라고. 네,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용해서 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네. 편취하려는 사람들을 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가쿠타니도 빡쳐서 지금 약간 피하 식별이 안 될 뻔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행간에서 점점 더 이분의 그게 격해져서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 그리고 번역서 읽으면서 저자가 빡쳐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 예전에 읽었던 심리학의 아, 네, 그거랑 말씀하셨던 네. 거. 이거 그 책. 두 심리학의 개가 이해였나요? 네. 네, 심리학 얘기도 굉장히 화가 나요, 진짜. 네. 이 번역서인데 왜 저자의 빡침이 나한테 느껴지지? 라는. 잘 번역을 하셔서. 그래서 약간 책이 얇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트럼프의 그 사례들이 되게 촘촘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수집해가지고 팰 거야. 요소를 팰 거야라는 게 그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몰랐을 디테일들을 좀 공부할 수 있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약간 우리식의 미국 버전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되게 소름일 사례들에서 것 같아, 진짜. 소름이에요. 그러네. 이거 우리식의 그거네. 이거 나 이거 봤는데, 이거 그거네라는 게 뭐 아까 말씀 세월호라든지 뭐 천안함이든 뭐 흔히 말하는 무슨 뭐 페미니즘 여성주의 논쟁에 뭐 그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수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 논법들. 어떤 그런 방식들, 전개 방식들 이게 다 거기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 프론티어. 왜냐면 전 사실 진짜 이게 반은 농담이 아닌 게 선진국이란 게 내가 아이폰 쓴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논의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물론 이게 좀 약간 우리 그 문세님의 선생님들이 하셨던 말, 뭐 역사가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도 할 수 있고 있는 거지라는 의미로서 비슷한 사이클로 맞춰지고 있다. 약간. 전 계속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노래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역시라는 생각을 한 갑자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생각나네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게 이거 여기 앞서 나가신 분 누군데요? 우리가 지금 좀비예요? 나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지금 리딩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를 따르라는 거지. 그런 건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갑자기. 그 대극작가마저도 일개 케이팝 팬한테 체감 드립하지 마란 말을 듣는. 아서 밀러는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이제 고전이죠. 아서밀론 고전이죠. 근데 그 아서 밀러조차 이름조차 없는 일개 케이팝 팬에게 일침을 듣는단 말이야. 딱 한 줄로. 체감 드립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한국의 지성도 필요 없어. 한국의 케이팝 팬이 아서 밀러에게 고합니다. 인류를 선도하나요? BTS가 부릅니다. 체감 드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기시감들이 그러니까 한국인 독자에게는 특히 아날람에서 왜 저희가 케이팝도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다루는데 저희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가 생각나게 하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각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언어로 정리한 되게 촘촘하게 한 문장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정교한 언어들이 되게 잘 돼 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하지만 눈앞에 그건 살짝 우리가 미끄러진다 이게. 생각하자. 눈에서 살짝 미끄러진다 이 표현들이.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이 가쿠타니가 망했네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망했네 망했어를 외치며 끝나시진 않고요. 지식인은 책무를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진실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못 배웠는데요, 저? 이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닥치란 말을 과감하게 써라라고 그쵸. 주문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태도를 길러라. 그리고 흔히 말하면 솔직히 이분이 그 행간에 써 있는데 누가 그거예요. 그 뭐지? 그 영화 대사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임마. 자신감을 갖고 말해 임마 이거예요. 닥치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식인인데 저 사람한테 닥치란 말 하면 좀 실례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려고 자꾸 그래. 여러분 개를 혐오하는 게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말이죠. 아니 개소리는 그냥 개소리라고 말하고 건너뛰고 넘어가라는 거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더 큰 논의가 있어. 왜? 지금 너가 이 개소리라는 거 누가 말했어?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개부터 데리고 와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 트럼프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개를 때려줄 거야. 그리고 잘 봐. 걔가 나한테 맞는 걸 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걔한테 펀치를 날린 다음에 자 이제 뭐라고?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행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개개별로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폭력적으로 글을 쓰셨다고요?
그렇게 썼어요. 행간에 야이 멍청이들아라는 어. 느낌이 있어요. 개소리를 일단 패라고. 일일이 응대하지 마. 개소리라고 닥치라고 하고. 개소리 응대법에 대한 맞아요. 닥치라고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 너 어디서 들었어? 됐어. 넌 됐어. 나와 너. 이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주의의 전형이라고 누군가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전히 조심스럽긴 한데 바로 이 부분 누가 너한테 그런 권리를 줬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때는 하고 합리적 사실과 진실을 중요시 여기고 그걸 찾아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글을 마치세요. 그래서 전 요건 여기서 또 이분이 그냥 뭐 개소리 뿌리다는 그 과감함에 약간 쾌도남마 느꼈지만 그런 들어가 방금 말씀하신 그 합리적 사실과 진실 찾는 태도에서 보면은 좋은 말씀이라고 느끼는 게 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약간 불가지론적 태도랄까? 알 수 없으니 기다려보자.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나의 태도를 정하고 싶어하는 그 조바심 있잖아요. 일단 빨리 들어봅시다.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거. 근데 그리고 만약에 저것처럼 알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봅시다라고 하는 게 욕을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회색 분자. 물론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욕 먹었어. 회색 분자, 수정주의자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 시기가 왜냐면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어쨌든 책이나 심리학 이론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책을 말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서 불가지론적인 태도는 필요하다라고 프로이트 전에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연구한 요 한계선 안에서만 아는 거고 그 밖의 것들은 여전히 몰라. 이건 바뀔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명료한 진실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적인 태도와 사유를 바탕으로 진짜 진실에 접근해 하나 둘씩 접근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나 협의나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저는 마지막에 대표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라는 입장을 취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는 태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불가지론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은 어떤 학문적 영역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두고 봅시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이미 밝혀진 얘기는 확실한 맞아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그냥 이분의 주장은 그냥 기다려봐 이 개자식아라는 거예요. 아니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게 아직 모르겠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있어 보자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 진실과 개인의 의견을 동등한 선상에 올려놓고 그쵸.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SNS에서는 사실 n분의 1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그게 특히나 그 전문가를 자칭하는 어떤 모모의 어떤 사람들까지 의견을 가세하다 보면은 뭔가 좀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약간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한 건 너무 점잖고 해로운 수준에 이제 됐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인들에게도 그런 맞아요. 태도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얼마 전에 봤는데 교수님이 뭐 시험인 건가 이거 이제 요새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나무 위키 어디를 25분 이상인가 뭐 본 그거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책을 보라는 것도 어떤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나무 위키 사이트를 얘기하면서 보라고 하면 이건 교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혹은 뭐에 대해서 다 그분이 나무위키 작성자신가 보죠. 애들이 책을 아니까 내가 나무위키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던지 그러면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그건 좀 창피하잖아. 근거가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나무위키에 로그인해가지고 IP 교수님이 직무실인가? 니들이 책 안 읽을까봐 내가 교수실 아니야 이거? 내가 항목 굳이 만들어서 써놨다. 이거라도 읽어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권위가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권위를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그런 태도는 정말 좀 안 될 일인데.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애들이 권위 있는 척 할 때 그냥 스루해.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기다려보는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기다려본다는 태도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진실이 있잖아요. 약간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있다 치면 그걸 모를 때 그러니까 제가 왜 기다리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걸 찾아볼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다려봐요. 맞아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몰라 지금 지구가 평평한지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 평평한지 동그란지 뭐 네모난지 그러면은 누가 평평하대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나? 교차 검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태도가 조금 뒤로 물르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잠깐 내가
지금 밥 먹다가 이걸 들었는데 성급하게 판단하지 어 말고. 잠깐만 내가 그럼 저녁 먹고 와서 조금 더 내가 논문을 뭐 리서치를 해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라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냥 바로 판단을 내리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썽을 내고 싶은 이거는 약간 예전에 박 박사님이 했던 얘기랑도 또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요새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하나 내가 내가 밥 먹고 와서 알아볼게 하는 알아보는 순간 이미 그 이슈 까먹어요.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알아봤더니 그거를 막 아까 음. 언제적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가 되니까 그럼 그때그때 빨리빨리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놓은 얘기 아니 누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놓은 얘기 그거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요즘에 그 체감적으로 되게 아득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음. 느낌이냐면 누가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 관련된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댓글에 내가 이걸 본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진짜로 갑자기 맞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아득해져요. 미쳐버리잖아요. 머릿속으로 되게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진짜는 느낌상으로 되게 아득 불과 오래.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의 네. 그것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왜 조국 맞아요. 전 네. 그 일은 정말 무슨 지난 정권 일 같아. 맞아. 이슈에 계속 묻히니까. 아예 지난 정권 일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이런 느낌. 태조 노무현 같은 정말 먼 얘기 같은 거 있잖아. 태조 노무현. 고려시조 김대중 뭐 이런 느낌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게 막 아득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진짜 그게 나 스스로도 피곤해지는 그건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SNS가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접하는 게 뭐 신문 맞아요. 아니면 신문에 대한 사설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월간지에 대한 사설 이런 거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접할 수 있는 그게 많지 않잖아요, 정보가. 근데 요즘은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피로도가 확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누가 옛날 같으면 누가 판사나 검사님들의 개인 의견을 페이스북 같은 걸로 볼 수 있었겠어요. 그쵸. 그럼 판사만 보고 뭐 판결만 보고 판사가 너무했네. 그건 다 좋은 판사님네 뭐 이러고 끝났는데 지금은 판사도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판사 개인적인 의견을 이게 쭉 이게 소회를 또 밝히고 그러잖아요. 자기 SNS에. 그냥 그런 시대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 아득함에 뭐 이슈를 따라잡아서 뭐 언제나 브랜뉴인 상태를 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 타고 출근을 할 때 페이스북을 심심해서 켰더니 아득해지는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득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판사님 털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뭐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득함 속에서 현대인이 그래서 요 태도만큼은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작가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요건 좀 우리가 다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그건 진단에 가깝고 말씀하신 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게 그 한수성님이 현대인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좀 이전 세대와 좀 다르거든요. 특히 이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지난 세기에 왜 아침마다 뭐 신문 배달로 신문 펴서 보는 수준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태도를 다시 한번 함양하자라는 말로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단이 사실 답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도 자기가 지식인인 입장에서 망했네 망했어로 끝낼 수 없으니 그쵸. 현재 자기가 덧붙일 수 있는 최대한의 의견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아마 이분도 앞으로 본인의 논의를 뭐 어떻게 전개하실진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건 분명하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거 큰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이거를 보다가 주변에 이제 미국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다 이런 느낌이라고 이분의 언어적인 그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요약 능력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역시나 미국의 세계 최고의 나라의 지성이라는 게 클래스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클래스가 있구나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클래스, 그러니까 지구 최고 레벨의 클래스를 가진 분과 같은 땅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바닥이 너무 가장 지구 최대의 범위만큼 넓어졌다는 거야. 한국에 사는 너희들은 고등교육을 거의 대부분 하니까 고등학교는 나오지 뭐 그래도 중학교 나도 한글은 쓰고 더하기 빼긴 하지 그런 레벨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바닥이라는 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인인 너는 상상할 수 없어. 그 어마어마한 간극 차이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약간 그렇게 또 한숨이 또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어서 "원서도 샀어?"라는 얘기를 미국 사는 친구한테 했을 때 네. 그거 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이야. 정작 미국 애들 중에 그 사람이 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게 아니라 난해, 문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그건 뭐 흔히 뭐 말해서 되지는 그 미국 공교육의 실패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랑도 맞닿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이전 육아 그 특집에서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는데 우리 세대가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랑도 연결되는 건데 미국이 인구가 많은 만큼 갭이 너무 일찍 어. 실패를 어마어마하다. 했더라고요. 일찍 실패 갭도 그 땅 넓이만큼 어, 크더라라는 그쵸. 그 얘기를 이제 왜냐면 요즘 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럼 애들이 그래야 돼. 요즘 마스크 때문에 시위하는 거 보면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 일찍 실패했구나. 저 그거 진짜 저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영상 찾아보고 저 진짜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화까지 낼 일은 아닌데 어떤 그 사람의 태도에서 화를 내는 태도도 못 느꼈는 단지 화를 내서 놀란 게 아니라 약간 그 이념적 태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칠 자유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주장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선명하고 어.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하나의 사고 체계다라는 의미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도는 옛날 왜 운동권에서 논쟁하듯이 태도를 대하는 거야. 근데 말하는 내용은 뭐 마르크스주의가 좋니 이런 식의 내용 논쟁이 아니라 마스크를 안 쓰겠다라는 단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2019년도의 책이잖아요. 네. 과연 이 코로나 사태를 본 가쿠타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망했네, 망했어. 아니, 그게 이제 찐망했네.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과대평가했다. 몰랐던 세계가 많았다. 보고 나니 더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까요? 뭐 그런 거죠, 뭐. 네. 근데 코로나는 좀 이제 지나고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근데 저는 이 생각했어요. 지표가 되겠죠. 왜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의 사랑? 누가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분명 시나리오를 쓰거나 소설을 쓴 사람이 최소 내 생각에 5조 한반도 5명. 그렇지 5조 5명 한반도에만 30명은 있다. 누가 먼저 나올 것이냐.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뒷받침하는. 코로나 시대의 사랑 아주 그지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잠시 사담이었고요. 그게 꼭 코로나 시대여서 문제일까요? 그냥 코로나 핑계 대게 해주세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사랑은 좀 못 모르는 제가 봐도 그지 같아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디서 이제 뭐 이렇게 모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젊은 친구들끼리 선남선녀들끼리 모른 데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야 되는데 뭐 갈 수가 있어요. 만날 거 만날 때 아니야.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준이잖아요. 갈 수가 있어요. 서로 열도 한번 재보고요. 이래야 될 것 같은. 근데 아마 서구에서는 아마 2차 충격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1차적인 충격. 왜냐면 그 에이즈 시대가 약간 이런 괴질 아직 이름조차 없었던 맞아, 괴질던 괴질. 시절에 오랜만에 듣는다 괴질. 괴질이었던 시절에 저희는 그 당시 제가 그때 한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영화를 보는데 공감할 수가 없는 그렇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싶으니까.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공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랑 잔 다음에 꼭 이름을 적어놓고 누구랑 잔지 계속 기록해가면서 불안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도 이제 맞닥뜨려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 정도의 어떤 제약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내가 어디에 누구랑 먹었다는 것을 이제 적어 놓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지금 내가 걸리거나 했으면은 그다음에 저 여기 갔다 왔어요라고 우리 질본에 말할 수 있는 국가가 리포트 해주시잖아요. 그쵸.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은 시대가 또 다른 시대의 어떤 예술 작품, 저는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만 예술 작품이나 문화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건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그 노년에 화난 일본 여성분의 일본계 미국인 여성의 네, 맞아요. 이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말씀해 주셔야 주셔야 돼요. 돼요. 일본계 미국인, 네. 제페니즈 아메리칸, 네. 네. 왜냐면 잠깐 스턴. 잠깐 버퍼링. 왜냐면 내가 이거 처음에 이 책을 저기 한수석이 하자 그럴 때 내가 옛날에 우리 방송에 댓글을 내가 그걸 본 적이 있어서 그게 한 번씩 딱 걸려. 예치코 카쿠타니 난 이 사람 존재도 몰랐고 이 사람 책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걸려 들어온 게 이분이야. 근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우리 에피소드에 어딘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일본 좋아하더니 또 일본이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 픽인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는 굳이 좋은 게 많은데 토착 외구다. 일본 것만 굳이 찾아가지고 아니 뉴욕 타임즈에 그 많은 외국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가쿠타니. 일본 사람 걸 굳이 찾아내는 이 대표만의 신묘한. 근데 이번에 한수성님 이걸 픽했다고 해도 여기서 벗어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그래서 자꾸 일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미국계. 네. 정정합니다. 제가 골랐고요. 일본계 못 미국인 벗어난다니까. 어차피 어. 어릴 때부터 대표님에게 세뇌된 그러니까 한수성님이 픽한 거니까. 아 그렇게 가는군요. 그럼요.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어. 건가요? 나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니 그렇잖아. 제가 잘렸거든 이런 거. 이분이 수많은 지성 중에서 굳이 일본인을 찾아내는 이 신비함.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했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계 사람이 쓴 책을 딱 주는 거예요. 사실 조정당하고 있던 거지. 헐. 제가. 음. 무의식이. 아니 왜냐면 이건 어디서도 적용되냐면은 영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이번에도 그래요. 이것도 내가 픽한 게 아니야. 이거 뭐 어떤 게 있냐 해서 좋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일본 영화가 하나 또 나왔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대표님을 잘 아니까 이거 음. 대표님 좋아하실 만한 영화인데요. 그랬더니 역시나 일본 영화 이런 거 아니야? 대표님은 그러니까, 일본 영화면 일단 좋아서 껌뻑 죽고 난리나 이러면서 껌뻑 죽어요. 그러기에는 제가 최근 한 6, 7년 사이에 네. 당한 일본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었어. 이것 봐. 그렇게 당하면서 꾸준히 일본 영화를 보는 힘이 뭐겠어요. 역시 이거야. 보내버리시네. 이거 어디야? 나 나 아까 그 정말 좀 잘하는 것 같아. 챕터 어딨어? 샤덴프로이드의 프로파간다. 언어의 소멸, 프로파간다의 거의. 필터, 아. 이거 실제의 소멸 이런 거. 여러분은 지금 가쿠타니가 이야기한 음. 개념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가쿠타니 이름만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가쿠타니의 그 이름이 일본식 조어 이름이 표상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민족주의와 해묵은 동북아 정치 정세와 그 나에 대한 편향성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은원 관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무섭죠. 이게 솔직히 이 녹음본 가쿠타니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책을 소개하는 한국의 모 팟캐스트가 당신의 이름이 일본어라는 이유만으로 등장하는 농담이 이 정도다. 농담인 줄 아셔야 될 텐데. 코난 오브라이언 뺨친다. 그러니까 코난 오브라이언이 유치원 갔다 흑인의 구찌 세워놓고 블루스 하는 게 그거 보고 웃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내가 그 장면 보고 얼마나 웃었냐면 거기 흑백이 다 다니는데 굳이 흑인애가 블루스를 치는 거야. 그거 보고 웃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요. 가쿠타니? 그래? 이러면서 아저씨가 기미가요를 되게 잘 불러. 그런 거지. 그거는 한국애를 세워놓고 동양인이라고 거기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진짜 우리 일본인 아니야. 굳이 우리식으로 아날람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일본애가 딱 지나가면 아저씨가 인타네샤나루가 일본어 버전을 진짜 잘한다. 러러러러러러러 이런 식의 농담을 동북아는 어지럽죠.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글 쓸 때 항상 그 얘기한 미국은 인종이 많아서 되게 쓸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동북아가 조금만 더 이게 인종 교류가 없어 우리는. 욕만 맞아요. 하지 솔직히. 조금만 더 분발하면 될까요? 조금 분만해서 대동아 공영. 전 머리가 혼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와. 자들 얘기하는 저번 시간에 대동아 공영의 한국 버전인 K 마켓을 만들어서 국적의 그 노동자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인종 교류가 활발해지면 글 쓸 건 많을 거예요. 난 그럼 대체 몇 겹의 혐오와 싸워야 하는가? 근데 지금 벌써 이거 하나만으로 저자 이름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10분을 떠들 수 일단 있어요. 본인이랑 싸워야 돼요. 대표님한테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 무심코 일본 그러니까요. 이름에 본인과 그런 싸워야 걸- 돼요 먼저. 힘들다. 힘듭니다. 빨리 알코올을 흡입시켜줘야겠지. 이렇게 주유해줘야겠어. 제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나 분명 이 생각하듯 제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방금 같은 그 생각을 진짜 했어요. 이 책도 하면 또 이 대표 또 일본 또 뭐 이러겠네 그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분명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이런 말 듣는 애들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류의 유명한 저작 중에 유태인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 뭐 우리 같은 팟캐스트가 있다 치면 또 유태인이야? 유태인의 뒷돈 받네 이놈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댓글이 달릴 것만 같은 그런 제가 느낌 팟캐스트 있잖아. 해보니까 뒷돈 받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뒷돈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들으셨죠? 저는요, 뭐 홀로코스트 수정주의 뭐 얼마든지 오케이. 아유, 뭐 내 얘기도 아닌데 뭐 내가 뭐 괜찮아요. 보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프로파간다와 어쨌든 여러분은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네. 안 중요하네요. 책 이게 저자는 말 따라가는 거, 제목 따라가는 거야. 진실 따위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저 한국어판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제가 뭡니까? 예, 원제는 사실 더 데스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진실의 죽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극적인 형태의 조어가 더 덧붙여짐으로써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반대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별로 조명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 또한 그리고 제목이 되게 라이트 노벨적이잖아요. 이것 그래서 또한 작가가 지적한 아우 이게 또 실상을 그대로 그것과 연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원제는 진실의 죽음이라는 데스 오브 트루스. 거는 가쿠타니가 표현한 사회 현상을 요약한 말이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진실 따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가쿠타니가 표적으로 삼은 그 사람들의 발화인 그쵸. 거잖아요. 이렇게 라이트 노벨적으로 지을 거면 차라리 내 진실이 이럴 리 없어라든지 맞아요. 이쪽이 더 가깝잖아요. 아니지, 이 세계에 갇힌 나는 진실 따윈 알 수 없는 여동생과 살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다, 한국판에서. 그렇네요. 근데 여기 부제가 또 달려 있잖아요. 네, 원래 여기 한국판 거짓과 혐오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원본 책에는 사실 부제가 따로 달려있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아마 제목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제목이 주는 이질감에 대해서 출판사도 고민을 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제를 붙인 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제 마음엔 들지 않았다. 왜냐면 그렇다. 저도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그 아까 말한 그런 트롤들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는 그걸 노렸나 책인가? 보다. 하고 집을 것 집어드는. 같아. 집을 것 같아. 맞아, 진실 때가 뭐가 중요해? 했는데 패고 있어. 막. 그런 근데 거지. 제 여러 경험상 볼 때 그런 분들은 제목만 보고 안 읽거든요. 겉봐 역시 진실단이 안 중요하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맞아. 왜냐면 앞에 표지만 보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대유명한 사람이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을 진짜 솔직히 진짜 말아. 이거의 그 이건 유명한 농담 안 사례가 같아. 나쁜 페미니스트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봐 페미니즘은 나쁘대. 나빠라고 그걸 진짜 그렇게 사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하다. 상실의 시대는 얼마나 초월적으로 좋은 번역이었나. 그치 맞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쿠타니가 화를 냅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문제는 트럼프야. 가쿠타니가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트럼프야. 맞아 진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맞아. 트럼프한테 욕을 했어도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럽니다. 근데 진짜 참.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턱 밑까지 그 어떤 대선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음 차기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한 6세 이런 어린애 그냥 한 웃기네 이 정도였는데 진짜 안 웃겨요 요즘은. 요즘은 진짜 거의 폐악질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진짜. 약간 진짜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왜 전임자들의 폐악질이 조금 이제 부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난장을 부려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그걸 보완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료제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그 시스템이 트럼프를 이렇게 막아서는데 한계에 붙인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마르크시즘의 보나파르티즘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의회와 관료를 무력화시키면서 보나파르트가 당선됐느냐에 뭐 대한 팔로 오셨죠? 방판. 안 사요. 지금 당장 바쁩니다. 안 사요. 180 전 제밥 먹으러 갈 거예요. 들으시면 이 모든 것을 명료하게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뚜뚜뚜. 알콜. 여보세요? 들리니? 자니? 이렇게 다 이럴 때 써먹는 거죠. 자니. 네 잡니다. 왜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게 참 책이 할 말도 많고 이게 되게 책 자체는 되게 짧잖아요. 네. 160쪽 정도밖에 안 돼서요. 판본도 되게 작고 네. 글씨도 커요. 그래가지고 진짜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방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맘 먹고 그냥 출퇴근에만 읽어도 일주일 안에 다 금방 읽어요. 읽어요. 예. 잠깐만 읽으셔도 좋은 책이고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뭐 충분히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여전히 느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째야 돼요? 그건 좀 기다려 봅시다.
문세님이 저번 시간에 하셨던 말이야. 뭐요? 힘내 이 자식들아. 그럴 때 제가 문세한테 하던 말 있잖아요. 이런 애 데리고 혁명 가능합니까? 문세님이 안 된댔어요. 문세는 분명히 얘기했어. 불가능합니다. 봐봐요. 그럼 가쿠타니는 야이 멍청이들아. 문쌤님은 힘내 이 자식들아. 허나 대표님은 힘내든가 말든가 얘들 데리고는 혁명을 못해. 이게 무슨 혼파망이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K적이네요. 없는, 네. 매우 K적이네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한성님. 모두 그 생각을 하시겠죠. 쟤는 왜 아들로 안 하고 뜬금없이 그러나. 아들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다 아시겠네요. 이런. 아들날 하겠구나. 이런. 곧 하겠구나 아들러를. 잊어먹고 있었는데. 제 스스로 코에 구멍을 뚫은 느낌. 저희가 환성님과 아들러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아. 방송에서 한 번도 우리끼리만 얘기했지. 근데 프로이트 이용했으면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능히 짐작하시지 않았을까. 싫어요 능히 짐작하기. 아니 그 곡성의 그 뭐지? 뭐 미끼를 뭐, 물어버리는 거의 그런 식인 이렇게 거죠. 콧대를 뚫는 것이죠. 네. 담수를 타야겠다. 곡성 참 좋은 영화네. 제가 아까 선물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회사 주소 꼭 보내주세요. 뭐가 오는군요. 네. 경품 당첨으로 본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 모두 수고하셨고. 네. 고생 많으셨어요 한성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렇게 금만 무려 되는 거예요? 뭐 안 될 거 있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가요? 제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아까부터. 그래. 피곤해요. 여러분, 가요. 이런 책이었습니다. 저 안녕. 다시 한번 저기 도서출판 돌베개 진실단이 중요하지 않다 미치코 케쿠타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